제 방 상태가 딱 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복잡하고 뭐부터 치워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마음이었어요. 항상 못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저서당 라이브 토크쇼 이리오랑의 MC 균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 한 분을 우리 강북 오랑에 초대를 했는데요. 박수로 한번 맞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리오랑 여기오랑 이리오랑의 이리오랑. 저희 예. 멘트입니다. 네. 좀 어색해요. 아닙니다. 이리오랑이라서요. 날씨가 되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저희 강북 오랑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리오랑 시청자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무서운 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유순기라고 하고요. 저희 안무서운 회사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상태를 경험한 청년들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 무서운 회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안 무서운 회사? 어디지? 귀신의 집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무서운 회사라는 이름은 이제 누가 지어주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거 한 2박 3일 워크숍 가서 네. 지었어요. 이름 짓는 워크숍 따로 가서. 처음에 뭐 멋있는 영어 이름도 막 나오고 했는데 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회사 이름 멋있게 지어서 뭐 하나.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세상이 막상 나와 보면 좋은 면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오랫동안 입시나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세상과 접촉면이 적었던 사람들은 좀 너무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무섭게 브랜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그래서 회사 중에서도 하나쯤은 안 무서운 회사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짓게 됐습니다. 처음에 대표님을 저희가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그 영상들을 조금 많이 찾아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도 약간 이제 은둔이라는 걸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네네. 예, 은둔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유가 네. 예, 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5년 가까이 다 합치면 5년 정도 되는데요. 한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무렵부터 군대 가기 전 23살 정도까지 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었고, 군대 전역하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한 26살, 7살 또 네. 한 2년 정도 고립이 됐었어요. 촬영하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완전 쓰레기장 방에서 생활했었거든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뭐 가족을 그렇게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좀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문화라고 하죠. 흔히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곳이어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이제 독박으로 만며느리시거든요. 그걸 이제 엄청 하셨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크셨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어머니는 저희 키우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시집살이 하면서 제사까지 하고 일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퇴근하고 유튜브 하고 애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그 상태에서 군대 선임이랑 같이 산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왜 저렇게까지 힘든데도 저걸 중요시하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름대로 부당하다는 표현들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효라는 어떤 중요한 가치로 인해서 제가 진짜 고민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너네가 약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됐었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상처도 아빠가 긁은 건 아니고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친구들 10명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네. 노래방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당연히 지금 시골 가게 짐 싸라. 그러니까 항상 명령인 거예요. 뭔가 소통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네. 그게 너무나 어린 나이에 뭔가 너무 부당하고 그런 게 너무 수없이 당해서 너무 싫고, 그래서 막 유리문을 꽝꽝 닫다가 유리문이 깨져가지고 손이 들어갔거든요. 여기까지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가지 않아서 전 기분이 좋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가기가 싫고, 제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어느 순간 어머니의 고민을 들어주는 존재로 자랐고 제 진짜 고민을 털어놔봤자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게 느껴졌어요, 가족 안에서. 그러면 그거를 그 돌파구 유일한 돌파구는 혹시 어디였어요? 저는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게임을 좋아했다기보다 사실 길드나 클랜 운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 지도 펼치면 그 하루 정도는 어디서든지 잘 수 있어요. 온라인 친구들이 있어서. 네, 그들이랑도 벌써 10년지기, 15년지기 가까이 됐죠. 제가 가입시켰던 중학생 애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네, 같이 교류하고 얼마 전에도 놀러 갔다 오고 그게 돌파구였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루에 이 친구들이랑 교류를 10시간, 15시간 하는데 우리 세대의 새로운 좀 문화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놀이터의 개념이 바뀐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예. 어떤 게임? 왜냐면 제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예. 접근 방식은 되게 다른데 사실 저는 대표님처럼 길드를 형성해도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했지. 정모라고 하죠. 그죠, 정모. 전국 단위 정모를 제가 미성년자 때부터 했어요. 와. 그래서 그때 회의록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게임은 그 당시에 서든어택이었고요. 그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게 서든어택이었잖아요. 전국 단위 정모를 제가 30명씩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30명의 전국 단위 정모를 개최한다는 게 그쵸. 쉬운 일이 아니고 다 1박 2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안전사고 점검도 막 했어요. 뭐 바닷가 근처니까 운영진들한테 공지해서 이거 물에 들어가는 거 일단 금지. 술도 뭐 미성년자한테 절대 금지. 뭐 사고 나는 뭐 성적인 접촉 방지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되게 좋은 유튜버 같은 활동을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가치 없는 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맞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막 현재도 지금 집계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현재 은둔 청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지금 사실 7월부터 전국 단위 실태 조사를 보건복지부랑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할 예정이에요. 5,000명 정도 표본을 산출하려고 하는 전국 단위 실태 조사인데 그거는 일본에서도 실태 조사할 때 한 5,000명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 있는 실태 조사라서 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해요. 근데 서울시에서 조사했을 때는 한 13만 명 정도, 서울시에만. 그게 청년 인구 한 4%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전국 단위로 그걸로 추산했을 때는 한 61만 명이 가장 최신 자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연구가 고도화되고 질문 방식이 고도화되고 많은 유튜버들이 협력해주고 뭐 그러면은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실태 조사가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들이랑 협력이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뭐 통신사 이런 것들이랑 지속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유효한 표본을 많이 추출한다면 저는 뭐 100만 명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저도 조금 뭔가 여기 안에서 또 질문을 들어가자면 우리나라와 반대로 이제 정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어떤 지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본이죠. 사실 일본은 히키코모리 지원의 역사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8050 세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2010년도 정도에 나온 용어인데 80대 노부모가 50대 자녀 히키코모리를 돌보다 사망하면 그 50대 히키코모리는 아무런 생활 스킬과 관계도 없어서 고독사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사회 문제거든요. 근데 그 2010년에 나왔다 했잖아요. 그럼 벌써 일본은 90, 60이니까 부모 세대가 많이 돌아가셨겠죠. 더 고독사하거나 뭐 고립되는 인구들이 더 많을 거고 일본도 지금 한 130만 명 이상일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정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보고 있죠.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은 집 밖에 안 나오니 이 나라의 미래가 없잖아요. 공동주거 같은 프로그램도 정부에서 절반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청년센터들이라면 히키코모리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원센터 한 1,000개 정도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성공 사례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줄었거나 근절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사회가 계속 무섭기 때문에 재고립되는 인원들도 계속 생기고 또 신규로 고립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무소원 회사에서 네. 그 입주해 있는 청년들이랑은 혹시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크게 생활 회복, 관계 회복, 표현 회복을 목표로 해요. 이게 완료되면 이제 일경험 사업들을 다른 단체랑 협력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이제 좀 취업해라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면요 거의 99% 다시 고립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스트레스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처세술도 필요할 수 있을 테고 뭐 시간에 늦지 않게 내가 내 하루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집에 안 나간 지 수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씻는 것도 체크할 때도 있고요. 위생. 그래서 뭐 대청소날 같은 거, 뭐 이불 빨래나 뭐 매트리스나 그런 것도 정리했는지 좀 파악하기도 하고 요리도 좀 가르쳐줘요. 네, 요리나 청소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이 기본 생활 정리정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훈련을 좀 들어가요. 처음에는 은둔을 경험했던 친구들끼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대학생 그룹을 초대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엔 지역에 있는 외국인을 초대해 보기도 하고 올해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올해 이 관계 수업의 피날레는 스탠딩 코미디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누군가를 웃긴다는 게 사실 그쵸. 엄청나게 고도의 관계 스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스탠딩 코미디를 한번 해볼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들어오신 청년분들은 네. 안무서운 회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매년 이제 들어오시고 네.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네.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퇴거예요. 그냥 쉐어하우스니까 네. 뭐 여기 뭐 학교처럼 들어온 게 아니니까 네. 그냥 뭐 입주했고 퇴거했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약간 사회적 고양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파탄 수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보호자를 써야 되는 칸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제 이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병원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퇴거했던 친구들도 자주 놀러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명절에 예전에는 어떤 시골에 가고 고향에 가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의 고향이 여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딱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뭔가 안 가봤는데 자꾸 상상이 되는. 뭐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아요. 맞죠, 사람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안무서운 회사가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대표로서 지금 자리 잡고 계신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청년분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님은 이제 청년으로서 지금 이 회사의 대표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정책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청년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선이 좀 강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은둔형 외톨이 이슈도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했었지만 아무도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방에 조용히 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기 때문에 가족만 숨기면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고립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유입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분들이 주체성 있는 삶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지금 있는 지원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좀 법적인 제도가 개선이 먼저 필요해요. 아니 솔직히 몇 개월 뭐 10년 이상 고립이 됐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것도 웃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근데 또 놀랍게도 그들의 부모는 부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취약계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으로 통합적으로 세대의 소득을 따졌을 때는 부자예요 그냥. 근데 사실 부모랑 거의 절연이고 방 안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뭐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은 하더라도 일단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도 되는 대상이라는 인식은 줘야 부모한테도 도움을 요청 못하고 거기 고립돼 있는데 사회라도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라서 우선은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빨리 법을 좀 만들어서 일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감이. 한일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빨리 법을 좀 만들어서 우리는 몇십 년 방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디선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좀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유형일 거예요. 만약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이거 봤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 헤이터들이 있어요. 헤이터들은 이제 저한테 얘기하겠죠. 에이 제가 무슨 윤두영의 톨이야. 말도 잘하는구만. 이런 댓글 항상 달려요. 맞아요. 저는 한 5년밖에 안 해서 말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동료들 중에는 진짜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지금 시청자 중에 선배님들도 계시겠죠. 윤두네 선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더 좋은 노하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할 거고 저도 제가 가진 경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뭐 노력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10년, 20년 고립되어 있는 사람한테 힘을 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오늘 이빨 닦고 주무시면은 은둔하고 벗어나셨을 때 이빨 아프면은 맛있는 거 먹기 힘들거든요. 양치만 하셔도 굉장히 훌륭한 하루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마무리 멘트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마무리 멘트 좀. 그거 아까 그거요? 호랑 여기오라 이리오랑의 이리오라. 그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뭐였죠 그게? 그러니까 이리오랑 이렇게 이리오랑? 청년들의 저세상 라이브 토크쇼 이리오랑 이거든요. 네네. 제가 앞에 해주시고 이리오랑만 같이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이리오랑.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든어택은 진짜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구에서 여기 센터에서 대회 한번 열어주시면 예. 근데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아요? 아직 실력이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 근데